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근대의 명암을 갈랐던 바다의 역사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가볍고 소프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이 좀 딱딱했죠? 왜냐면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은 진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바다 이야기,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친근한 생선 토막 이런 얘기, 오징어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생한 그렇습니다. 바다 이야기 접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강현 교수님의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인간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땅 갯벌. 바다 생물의 산란과 서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바다수. 해류를 따라 한반도 주변 바다로 찾아드는 다양한 물고기까지. 우리 바다와 그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매 순간 얼굴을 바꾸는 바다에서 건져올린 강인한 삶의 모습들. 그 생생한 바다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번 그 시간 강의가 역사의 바다를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우리 역사를 해고했다면 좀 딱딱했죠. 근데 오늘은 좀 부드러운 이야기,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어물종 꼴뚜기 얘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김 먹고 꼴뚜기 먹고 또 여러분들 늘 이렇게 젓갈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홍어 한 접시에다가 과메기 이렇게 싸서 남자들은 소주도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이제 또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근데 생선 종류를 너무 몰라요. 늘 사오는 게 조기 아니면 고등어 아니면 갈치예요. 종류를 너무 모릅니다. 그 철 따라 이렇게 쓱 나온 계절을 맞추는 음식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굴이 나오지 않는 여름에 굴을 막 찾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외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인한 삶이 숨쉬는 생활의 바다 이야기가 오늘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조간대 습지와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조간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습지입니다. 그래서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소위 그 달의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과 놓는 힘이 의해서 달이 기울고 차는 것에 따라서 민물, 썰물이 형성됩니다. 특히 민물이 크게 들어올 때 그걸 살이라고 부르고 작게 들어올 때를 조금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죠. 조금. 글자 그대로 조금입니다. 작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는 서해에는 갯벌도 있고 또 동해안에는 석호라고 하는 라군, 소위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포대, 청초호 또 이북지방에도 굉장히 많은 호수가 있습니다. 또 사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두리 사고나거나 또 우이도에 가면 우이도 사고라고 하는 독특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순천만 갯벌 다 아시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저 위에서 올라오면 전망대에서 보면요, 해가 질 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갯골이 드러나고 거기에 또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꽃들이 자랍니다. 대단히 우리한테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짱뚱이도 살고 또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조개도 잡아먹습니다. 갯벌이야말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거기서 조개를 잡고 아까 여러 가지 그 고기도 잡고 이런 풍부한 어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갯벌은 색깔은 아주 짙은 밤색이나 갈색이지만 갯벌은 황금 어장이라 그러죠. 갯벌 자체가 수많은 생명이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새들이 와서 도요새 같은 새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채취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물고기가 들어와서 알을 낳고 조개들이 번식을 하는 산란장이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데입니다. 또 충남 같은 데서는 지금 보령에서는 머드 축제라는 걸 통해서 갯벌을 얼굴과 몸에 바르고 막 뒹굴르고 놀고 그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또 갯벌에서 화장품을 추출해 가지고 머드 화장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했던 조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물고기를 갖다 주기도 하고 자연 습지로서의 생태의 보고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거기 가서 체험어장을 통해 가지고 바다의 비밀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도요새를 비롯해서 한반도를 거쳐가는 수많은 새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안식처를 구하기도 하고, 자, 이런 간척지가, 이런 습지가 서서히 한반도에서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유대 가보면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모래산이죠, 모래산. 예? 가보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막 밑에는 바닷물이 들이칩니다. 결국은 바람과 이 파도의 힘에 의해서 사고가 잔뜩 쌓인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사고가 우이도와 신두리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는 한반도 곳곳에 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들이 많은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래를 탐내는 사람들이 모래를 갖다 건축공사 현장에 쓰려고 그랬고, 또 그 현장을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또 모래 채취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도토리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여기에 일본 애들이 소위 그 마케팅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놀랍게 사막에나 있는 낙타를 한 마리 갖다 놨어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또 기념 촬영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사구에 올라가서 바다를 조망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갯벌뿐만 아니라 이 사구도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또 바다를 보존시키는 가장 중요한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구와 석호와 아까 얘기했던 갯벌, 이 세 가지는 한반도에 다 있는 중요한 조관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석호. 여러분 간동팔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동팔경.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동팔경은 전부 다 이 석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여행 가보신 분도 알지만 그 해금강에 그 3일포라고 하는 것, 또 강원도 고성에 소위 그 하진포 해수욕장 옆에 있는 화진포,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강릉 경포대, 또 속초의 청초호수. 자, 여기도 역시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는 안식처입니다. 또 민물과 이 짠물이 섞이면서 숭어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개라거나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안락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관적으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정자를 세웠습니다. 경포대, 글대로 경포호수에다 세운 경포입니다. 경포호수에 세운 정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경포대가 된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정선의 겸재 정선의 관동팔경을 그린 수많은 그림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자들, 이런 호수는 전부 다 석호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조관대가 한반도에 우리 민중의 삶에 끼친 영향이 아주 막중했고 또 앞으로도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물고기의 이야기, 물고기의 해유와 삶의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 조기는 연평도에 있는 조기 조각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조기는 저 동남아, 저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이 올라와서 이 조기가 이제 흑산도를 거쳐가지고 소위 그 칠산바다라고 하는 영강 앞바다에서 알을 뿌립니다. 자, 거기서 잡은 거 가지고 말린 것이 영강굴기, 영강굴비라고 해서 법성포 굴기 유명하죠. 아주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겁니다. 또 이놈이 막 올라오다가 충청도 앞에 방우리 어장,
경렬 비열도를 거쳐가지고 드디어